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입니다. 어젯밤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봉화의 작은 비석 앞에 설 때마다 울분과 서러움이 차오릅니다. 저는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유지인 작은 비석 하나를 지켜드린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던 날을 비롯해 지난 20년 제 정치 인생이 떠오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젊은 피 수혈로 정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회관 818호를 섰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관계를 끝까지 걱정하시던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 8월 18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시간이 될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4대 강국 어느 나라와 척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민족의 생존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한프랑스 원협회장, 한인도 친선협회장,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기구인 세계녹색기후기금 GCF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에 따라 노력해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 후보 노무현을 흔드는 시도가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후보의 수행비서를 자청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하셨던 말씀 역시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대외 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치인 송영길을 키워주신 분은 국민이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치 거인이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저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서울시장의 책임자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서울 시민의 삶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가? 첫째, 서울 시민의 이 국익을 위한 비전으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자는 비전입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45억 명의 인구를 갖고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에는 유엔 본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미국 1개, 유럽 2개, 아프리카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 본부를 설치할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게 되면 전 세계에 모인 2만여 명의 국제관계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6조의 소비 지출과 10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기구에 일할 능력이 충분해도 체류비 등 돈 때문에 포기했던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와 함께 유엔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글로벌 학교와 대학을 포기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금융 언론을 유치할 경쟁력이 생깁니다. 홍콩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의 금융 허브, 언론 허브의 지위를 서울이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가 유치되고 글로벌 금융 허브, 언론 허브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월스트리트와 유엔 본부를 모두 갖고 있는 뉴욕처럼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력, 행정력도 검증됐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면서 동시에 서울, 경기, 인천 2,500만 수도권의 메가시티의 중심, 아시아의 핵심 도시입니다. 정치력과 행정력, 외교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2024년까지 원내 일당을 유지하게 될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저 송영길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서울 시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미래도 보입니다. 인천시장이 되고 보니 감사원에 밝혀진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진 부채가 2조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송도 청라가 유령도시처럼 썰렁했습니다. 이자를 하루에만 11억씩 1년에 4천억, 4년 임기 동안 1조 4천억의 빚을 갚으면서도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인천을 투자 유치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자동차, 하나금융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미래자동차, 항공우주산업을 유치해 산업지형을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과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유네스코 지정 세계 체계수도, 세계 교육회의를 품은 국제도시로 키웠습니다. 뉴욕 주립대, FIT, 겐트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유타 대학 등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고 최딕스쿨, 포스코 자사고, 인천 한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최딕스쿨은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국제학교가 되었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천에서 성공시켜본 송영길,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 행정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서울 시민의 삶을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별로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서울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드리겠다고 하니 부랴부랴 600만 원 일괄 지급하는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제가 후보일 뿐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향한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지킬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를 철폐하고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선거 때 빈말을 남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섬기는 시장.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멀리 내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부동산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세금은 깎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종부세, 양도세를 9억에서 11억, 12억까지 완화시켰습니다. 청와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세금을 조정하고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겠습니다. 금융은 지원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내겠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시켜서 85만 평의 새로운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서울 시민들이 바로바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민주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